36만 9천 원? 가격 이거 맞아? 뭐야? 성능 왜 이렇게 좋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9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 공개된 제품들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기도 했고 저도 많이 기다리고 2주 동안 딥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상당히 만족감이 좋았던 에어팟 프로 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에어팟 프로가 또 이 정도로 좋아졌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폼 형태의 이어팁으로 바뀌면서 여태까지의 착용감이 아니어서 분명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전작보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에어팟 프로 3 자세하게 달려들어 볼게요. 전반적인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을 얼핏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진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에어팟의 케이스부터 보게 되면은 가로며 세로며 두께까지 전작인 에어팟 프로 2보다 확실히 커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케이스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은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워졌더라고요. 단순히 케이스만을 비교해도 그렇고 에어팟 이어버드를 놓고 무게를 비교해도 그렇고 손으로 들어봐도 에어팟 프로 2 쪽이 조금 더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또 케이스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에어팟을 다른 기기에 페어링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후면에 원형 물리식 버튼을 통해 페어링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에어팟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했었던 에어팟 4와 동일하게 전면 라이트 부분을 두 번 터치하면 페어링 모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리적인 버튼을 하나 줄임으로써 미관적으로도 더 깔끔해 보이고 굳이 후면을 돌릴 필요 없이 앞쪽 라이트 쪽에 직관적으로 두 번 터치하면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는 완전히 환영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에어팟 4의 케이스 크기가 작아졌었다 보니까 이번 에어팟 프로 3도 작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리고 에어팟 유닛인데요.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와는 다르게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그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세로 길이는 스펙상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두께가 좀 두꺼워지고 통통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스템 쪽은 확실히 길고 두꺼워진 느낌이 들고 이어버드의 몸통 쪽도 통통해졌습니다. 또 몸통과 이어팁까지 연결되는 각도도 달라졌는데 이 전보다 이어팁이 조금 더 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밀착될 수 있게끔 더 꺾인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팁을 뜯어보면 에어팟 유닛의 노즐도 전작에 비해 엄청 솟아있고 조금 더 귀 안쪽에서 소리를 때려주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에어팟 프로 3는 워치 없이도 심박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도 새롭게 생겼고요. 확실히 바뀐 에어팟 유닛의 구조적인 변화 덕분에 여태까지 착용하던 에어팟의 느낌은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착용을 딱 해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에어팟을 귀에 딱 맞게 꼽는다라고도 하죠. 꼽으면 이전에 착용하던 에어팟 프로 1이나 2에 비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귀 안쪽으로 유닛의 이어팁이나 노즐이 튀어나온 구조여서도 그렇고 이어팁이 폼 형식으로 바뀌어서 더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귓구멍이 커서 그런가 미디움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꽉 밀착되게 착용되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저는 솔직하게 2주 동안 에어팟 프로 3를 착용하면서 귀가 너무 아프다, 먹먹하다 라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이런 무선 이어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죠. 정말로 노캔 성능 하나만큼은 이 전에 에어팟 프로를 쓰셨던 분들이 착용해보시면 바로 체감이 되실 만한 차이입니다. 사실 노이즈 캔슬링 하면 이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구조로 인한 차폐성,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실리콘 소재 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폼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귓구멍 크기에 딱 맞게 폼이 채워주다 보니까 진짜 노캔 하나만큼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시끄러운 전철역에서 전철이 들어올 때도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에어팟 프로 2의 노캔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에어팟 프로 3의 노캔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날카로운 피크음도 전작에 비해 많이 줄여져서
노캔 하나만큼은 진짜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에어팟 프로 3의 음질인데요. 애플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리뷰에서도 그렇고 전작 대비 음질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저도 2주 동안 에어팟 프로 3를 써보면서 그 음질에 대한 향상이 엄청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음질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저음과 고음, 보컬의 밸런스를 중시한 사운드였다고 한다면 이번 에어팟 프로 3는 특히나 저음에서의 그 웅장함이 커졌다라고 해야 할까요? 저음에서 그 타격감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강한 음악이라던가 조금 더 진중한 영화처럼 베이스의 특색을 살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즐길 때 이 에어팟 프로 3의 면모가 톡톡히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보컬이 좀 묻힌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보컬이 강조되는 음악을 들어도 오히려 그 보컬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진짜 체감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 에어팟 프로 3로 생활을 하다가 에어팟 프로 2를 하루 써봤는데 그 역체감이 엄청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이 부분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어팟 프로 3의 전반적인 에어팟 유닛의 노즐과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가 노캔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가 에어팟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를 볼 때 이 공간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간 음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대도 있었는데 이번 에어팟 프로 3의 공간 음향은 이 귀를 감싸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랄까요, 이 공간 음향이 조금 더 깊어진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 물건 맞습니다. 에어팟 프로 3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죠. 심박수 측정 기능인데요. 앞서 외관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어팁 부근에 있는 센서로 나의 심박수를 측정해 주는데 실제로도 애플워치로 측정해 주는 심박수와 같거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목으로 심박수를 측정해 주는 것보다 귀 안쪽으로 심박수를 측정해 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애플워치가 없으신 분들이라거나 애플워치가 있지만은 러닝이나 운동을 할 때 애플워치를 까먹고 안 들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만 있어도 심박수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또 워치와 에어팟 두 가지 모두 사용하면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어팟 프로 3를 2주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음향기기들, 특히나 헤드셋,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차가 분명하게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과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주 동안 이 제품을 딥하게 써봤을 때는 이 친구 정말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좋아져서 이 전보다 음악을 듣거나 컨텐츠를 소모할 때의 그 몰입도가 확연히 올라간 게 사실이고, 음질 같은 경우에도 에어팟 프로 2에 비해 저음이 되게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공간 음향이 바뀐 구조 덕분인지 너무 좋아져서 만족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에어팟 프로 2보다 더 좋아졌다, 새로운 제품이다 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는 제품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어팟 프로 1을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에어팟 프로 2를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물론 36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오르고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손민이었습니다. 바이템!